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대학 졸업 직후부터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해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일본 땅을 밟았을 땐 그저 이웃나라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가장 컸지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조금씩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여온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특히 혐한이라는 말, 한국에서 뉴스로만 접하던 이 단어가 일본에서도 실제로 캔칸이라는 형태로 사용되면서 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당시 일본 사회에는 분명 한국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놓여 있기도 했고 온라인 공간에는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기엔 혐한이 마치 거센 불길처럼 사회 전체를 덮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겉으론 조용하지만 은근히 한국을 경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한국 드라마를 열렬히 좋아하는 팬층도 존재하며 이 둘이 묘하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쩐지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 거리를 거닐 때마다 한국 문화가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게 된 거예요. 편의점에 한국 라면 신제품이 들어오고 마트에서 한국식 소스를 프로모션하며 예능 프로그램에 한국 아이돌이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혐한적 발언들이 올라왔고 일본은 절대 한국에 뒤지지 않아 라는 자존심 섞인 글들이 꽤 많았는데 정작 현실 속 일본인들은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감정이 한 사회에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과연 어느 쪽이 더 커질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죠.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제가 일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통해 말하자면 일본 내 혐한 정서는 많은 부분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한류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류라는 말조차도 요즘 젊은 층에겐 그렇게 낯선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가 좋아 정도로 일상 속에 스며들어 버린 거죠. 한때 뉴스에서 논란이 됐던 혐한 시위나 인터넷상의 극단적인 반한 발언도 이젠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는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봐요. 사실 왜 이토록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간단한 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처럼 제가 직접 본 일본 사회의 변화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인터뷰 장면이나 대화 없이 오직 제 목소리만으로요. 제가 15년간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며 여러 매체와 자료를 접하며 느낀 바를 연속된 흐름으로 담아낼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한어학원에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당시 같은 반 친구들 중엔 중국인, 대만인, 동남아 출신들도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함께 술 한잔할 때면 종종 한국 관련 농담이 오가곤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한국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근데 일본 인터넷을 보면 한국 욕하는 글이 많더라. 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저도 정확한 이유를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니 명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서점에서 꽤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직역하자면 한국은 이래서 문제다. 혹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 같은 내용인데 목차를 들춰보니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무더기로 들어있더군요. 누가 이걸 사볼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당시엔 그런 종류의 책이 여러 권 출간되었고 일부는 스테디셀러로 팔려 나간다고 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한국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집단이 분명 있고 이들이 책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에서도 일본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곳에서 접한 책들은 꽤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게다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는 더 심해서 한국인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며 별 희한한 음모론이나 혐오 표현을 늘어놓는 경우도 흔했죠. 당시 저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새삼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로 나오면 정작 제 주변의 대부분 일본인 지인들은 그런 내용에 관심조차 없거나 오히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중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한국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평행선으로 달리는 사회 같았달까요? 한편 200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일본 TV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가끔 편성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류의 1차 붐이라고 불리던 시절이어서 중년 여성들 위주로 열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오래 보겠냐는 시기였죠. 그런데 의외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한류 드라마가 일본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어서 한국 음악, 한국 가요가 젊은 층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2010년 전후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빼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일본어 버전의 앨범을 내기도 했고 도쿄돔 같은 대형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저도 길에서 그 공연 홍보 포스터를 봤는데 설마 이렇게 큰 공연장이 매진되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티켓이 순식간에 동나서 구하기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에 불만을 표하는 혐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한국 아이돌이 활개치면 우리 문화가 침식된다라는 식의 반응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했죠. 하지만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음악은 음악일 뿐 좋으면 듣는 거지. 뭘 그렇게 거부감을 갖느냐며 반발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일본 주류 미디어나 기획사들도 점차 한국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한류는 특이한 마니아들만의 취향에서 대중문화 트렌드로 확장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당시 어떤 지인은 밤낮 없이 한국 음악만 듣는 후배가 생겼다. 아예 한국어로 된 가사를 통째로 외우더라면서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내가 혐한 쪽은 아니지만 굳이 한국 음악을 찾아 들을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 어느새 입에 붙었다며 웃더군요. 이런 식으로 고정 팬 외에도 흘려듣다 보니 괜찮아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다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지만 한류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느낀 결정적 순간은 편의점과 서점에서였습니다. 평소 즐겨 찾던 편의점의 어느 날 한국식 치즈 불닭 도시락이라는 제품이 출시된 거예요. 처음 봤을 땐 이게 잘 팔릴까 싶었는데 점심시간에 가보니 이미 다 품절되었더군요. 그 정도로 매운 음식을 일본인들이 좋아할 줄 몰랐기에 저로선 꽤 놀라웠죠. 주인 아저씨에게 이거 반응 괜찮나요? 라고 물으니 요즘 매운맛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고 한국식이라는 말만 붙어도 신기해서 사가는 사람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점에 가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하하는 책들이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런 책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대신 K-팝으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 여행 리포트, 한류 드라마 히스토리 같은 책들이 전면 코너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 패키지 상품도 다양해졌고 젊은 여성들은 한국 뷰티를 체험하러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흔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일본이 한국을 무시한다던 시절과 비교하면 한국이 주목받고 배우고 싶은 대상으로 떠오른 게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혐한 정서는 어디로 갔을까? 물론 온라인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팔려나가던 혐한 서적이 이젠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보기 힘들고 혐한 시위 장면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제가 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세력이 줄어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혐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잃을 것이 많아진 일본 사회의 분위기 때문인 듯합니다. 예컨대 한국 콘텐츠나 상품이 꽤 수익을 창출해주는데 굳이 그걸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업들도 한국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데 굳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건 자충수겠죠. 그리고 대중들도 이미 한류를 접하고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한국 거 쓰레기다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취향을 부정하느냐며 거부감을 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 이유만으로 혐한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직접 느끼면 막연한 증오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며 열광하며 한국식 치킨을 먹고 이거 진짜 맛있다 하고 감탄하다 보면 그 나라를 철저히 싫어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정치는 현실적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걸 이 과정을 통해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성이라는 단어로 일본 내 혐한과 한류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과거엔 그게 동시에 공존했지만 이제는 한류 쪽이 훨씬 우세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끈질기게 혐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적어지고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봐요. 저도 가끔 인터넷에서 혐한 글을 보면 대다수 댓글이 그냥 무시해라, 저 사람 옛날 사고방식을 못 버린 거다 같은 반응이더군요. 이런 게 바로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척보다는 수용과 공유를 택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한창 20대 시절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이유를 물으면 그냥 자라면서 들어온 여러 편견들, 한국은 일본을 미워한다더라 같은 소문을 듣고 왠지 거부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 시절 제가 한국 음식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 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난 괜히 한국 거엔 손이 안 가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게 먼저 유미야, 한국 드라마 하나 추천해줄래? 라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바람이 불었냐고 했더니 요즘 회사 동료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혼자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궁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편을 추천해줬고 그 드라마를 본 친구는 일주일 뒤에 문자를 보냈죠. 야, 이거 의외로 재밌는데? 특히 캐릭터가 매력있고 전개가 빠르네. 이제 한 편 더 볼까 하는데 뭐가 좋을까?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나니 이 친구가 아예 유료 OTT 서비스에 가입해서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감동받은 건 어느 날 이 친구가 미안, 나 예전에 괜히 한국 싫어한다고 해서라고 털어놨을 때였어요. 그전까진 자기가 왜 한국을 싫어했는지조차 명확히 몰랐다네요. 그냥 주변 어른들이나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막연히 일본을 헐뜯는 나라라는 인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 그 속 인물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일본인이랑 똑같이 살아가는구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게 딱히 거창한 계기가 아니라 드라마가 재밌고 캐릭터가 사랑스러워서였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문화가 이 친구의 선입견을 허물어버린 셈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해지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 또한 주변에서 비슷한 변화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선 한국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일상과 정서를 지닌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속도와 에너지 하면 보통 번잡한 도쿄 생활을 떠올리곤 했는데 정작 한국 쪽이 오히려 더 화끈하고 빠른 면이 있다고들 하면서 그 신속한 서비스나 배달, 문화, 테크 분야 혁신 같은 부분을 보고 놀라는 일본인이 적지 않았죠. 이른바 IT 강국 한국을 접하면 일본이 뒤처지지는 않았나 하는 위기감이 들기도 한다면서요. 그리고 젊은 층 사이에서 널리 퍼진 한국 가요나 드라마는 일본 음악 드라마의 오래된 틀과 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일본식 아이돌은 성장형과 팬과의 교류가 중요한 반면 한국식 아이돌은 고도로 훈련된 퍼포먼스와 글로벌 감각을 무기로 삼았지요. 드라마 또한 일본 드라마가 되게 짧은 에피소드와 극적 요소가 약한 편이었던 데 비해 한국 드라마는 몰입도 높은 전개와 스케일 큰 스토리로 시청자를 사로잡았죠. 이 차이를 직접 체감한 일본인들이 한국 콘텐츠는 뭔가 다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일 테고요. 저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한국이 우월하다, 일본이 뒤처졌다 같은 논쟁으로 귀결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국 콘텐츠가 서로 다른 색깔과 장점을 갖추고 있고 지금 일본은 한국의 장점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때론 좀 늦긴 해도 K-POP 트레이닝 방식을 벤치마킹하자거나 한국 드라마식 스토리텔링을 연구하자라는 움직임이 방송계, 연예기획사, 심지어 정치권 경제계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은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혐한 감정이 강했다면 왜 우리가 한국을 배우냐는 반발이 거셌을 테니까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한 지역 축제를 취재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원래 그 축제는 전통음악과 무용, 노점에서 파는 지역 먹거리 등이 특징이었는데 최근 들어 K-POP 커버댄스 팀을 메인 무대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지역 축제에 웬 K-POP 싶어 의아했지만 막상 무대를 보니 관객들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특히 10대, 20대 젊은 관객이 그 커버댄스 무대를 열광적으로 환호했고 중장년층도 뭔가 박진감 넘치네라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축제를 기획한 분께 물어보니 젊은 사람이 많이 몰려와야 축제가 살아나니까 요즘 인기라는 K-POP 춤을 넣어봤다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시도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다음 해에도 비슷한 K-POP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가 일본의 전통 행사와도 스스럼 없이 결합하는 걸 지켜보니 혐한이 설 자리란 게 이제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낍니다. 한때는 일본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현실적 필요와 대중의 선호에 따라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 셈이죠. 일각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재밌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쪽으로 선회한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엿보입니다. 기존 보수 정치인이 혐한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확실히 예전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은 한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IT, 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과 교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지자체 단위에서 한국과 자매도시 협약을 맺어 관광객 유치와 축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혐한 감정을 조장해봐야 정작 시민들은 이미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으니 표가 잘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메이저 언론 또한 과거처럼 한국은 이런 나쁜 점이 있다는 부정적 기사만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한류 성공 전략이나 한국 경제 모델 분석 등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들도 이런 기사를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배워야 하나? 라는 의견을 낼 정도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일 간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대중문화와 경제 교류 영역에선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아직도 일본 사회 일부에서 한국을 좋게 보지 않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은 예전만큼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엔 정반대로 혐한을 주장하던 사람이 아예 전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혐한 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나중에 실제로 한국인들과 만나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식이지요.
저도 인연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한류 아이돌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뭐 이후에 어찌됐든 이제라도 바뀌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번은 일본 서부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아이돌 팬들이 기부금을 모아서 일본 적십자 측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평소 서로 으르렁댄다던 한일 관계인데 한국 팬들이 일본을 돕다니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감사하다, 역시 음악으로 맺어진 인연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훈훈한 댓글들도 달렸죠. 사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팬덤 문화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건 서로에 대한 막연한 증오, 대신 같은 인간으로서 아픔을 공감하고 돕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니까요. 이렇듯 국경을 초월한 연대감이 쌓여가면 쌓일수록 극단적인 혐오 논리가 뿌리내릴 토양이 점점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역시 대중문화, 특히 한류가 만들어낸 감성적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죠. 드라마, 음악, 영화, 음식 어찌 보면 사소한 즐거움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을 뒤흔들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랐지만 솔직히 한류의 위력을 이토록 실감하게 된 건 일본 생활 덕분이에요. 한국에선 우리 것이라 익숙했던 문화가 이곳 일본에선 굉장히 세련된 외국 문화로 여겨지면서 폭발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니 처음엔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흔히 먹던 떡볶이나 김치찌개가 일본에선 도전 정신이 필요한 매운 음식으로 주목받아 유튜버들이 챌린지를 한다거나 카페 메뉴로 변형되어 큰 인기를 끄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 메뉴가 될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K-팝 콘서트나 굿즈 시장은 어마어마한 열기를 보였습니다. 앨범 발매일에 일본 팬들이 긴 줄을 서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내한 공연이라도 잡히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는 친구들도 허다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신인 그룹들조차 일본어로 노래해 데뷔하는가 하면 일본 팬들을 겨냥해 소셜미디어를 일어 버전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곳 시장의 파급력이 크고 젊은 팬들도 적극적이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알고 지내던 일본인 어가 이사 파티에 초대해 주어서 갔는데 거실벽에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도배되어 있더군요. 원래 이 친구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K-팝 팬이 됐어? 라고 물었더니 코로나 격리 때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빠져들었다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까지 독학해서 가사를 조금씩 번역할 정도라고 해요. 또 이 친구가 말하길 예전엔 한국에 대해 별 감정이 없었는데 노래가 좋아서 흥얼거리다 보니 배우고 싶고 가까이 느껴지고 나중에 한국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단순 흥미를 넘어서 실제 삶의 일부로 들어오는 걸 보면 묘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만약 옛날에 어떤 보수 언론에서 혐한적 기사를 봤다면 지금은 아마 그걸 그대로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스스로 체험해본 한국 문화가 있으니 편견을 깨고 자기만의 시각을 갖게 되겠죠. 물론 아직도 일본인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전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매운 음식 잘 먹는 나라, 정이 많은 나라 같은 스테레오타입들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은 이조차도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정이 많다는 건 실제로 어떤 생활 방식에서 나타나지? 매운 음식 말고도 다른 음식은 없나? 이렇게 스스로 궁금해해서 유튜브나 SNS로 한국 브이로그를 찾아보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한국은 그렇다던데 수준이 아니라 직접 탐구하고 교류해보려는 태도가 늘어났달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한국을 발견했다며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어떤 일본 친구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강에서 치맥 파티한다는 영상을 보고 야, 서울 사람들은 한강공원에 모여 야외에서 치킨이랑 맥주를 즐긴다는데 우리도 도쿄에서 비슷하게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도쿄 강변공원에 돗자리 펴고 야외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한국 라이프 스타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인다는 인식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도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이건 제 주관적 생각이지만 한국에서도 한류를 통해 일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식을 접하면서 예전보다 일본을 좀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여전히 한국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옅어졌다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다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화해나 영구적 우호를 장담할 순 없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 문화를 미워하거나 깎아내리는 시도가 대중적으로 호응받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동안 대립을 부추기던 세력이 더는 예전같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건 이런 변화가 대부분 문화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골도 노래와 드라마, 예능, 음식이 조금씩 메워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문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일본 사회에서
혐한을 외치기보다 한류를 즐기고 한국을 배우려는 흐름이 훨씬 세력을 얻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교량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공간은 한국과 가깝지만 먼 나라였고 때로는 교류가 활발하다가도 외교적으로 심하게 부딪히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 명씩 스며든 긍정이 커다란 파동이 되어 사회 전체의 시각을 바꿀 수도 있음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약 15년 전만 해도 일본에 분명히 존재하던 혐한 정서는 이제 상당 부분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한류가 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쇼핑몰에서는 한국 스타일 패션을 찾는 사람이 넘쳐나고 뷰티 스토어에서는 한국 화장품 코너가 늘 고객으로 붐비며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노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유학생이든 여행객이든 일본에서 한국 음식을 찾기 어렵지 않다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정말로 혐한이 끝났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일본 사회는 최소한 혐한을 이슈화하는 일이 대중적 공감을 얻기 어렵게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굳이 한국을 비난한다 해도 주변에서 근거가 뭐냐 나는 좋아하는데? 라고 반문하면 그만이죠. 부디 이 흐름이 일시적이 아니라 대세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교류가 쌓이고 이해와 공감이 늘어난다면 정치적 충돌도 조금씩 완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전 오늘 이야기에서 일본 내 한류의 발전과 혐한 감정이 왜, 어떻게 사그라졌는지를 제 경험을 토대로 풀어봤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의 생각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 주변과 제가 몸담았던 현장들이 어느 정도 일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많은 일본인이 한국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감정이 뒤섞였었죠.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한국인이라고 무시당하진 않을까? 같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되돌아보면 그런 걱정보다는 한류 문화가 저와 많은 일본인들을 연결해준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싶었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앞으로도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해갈지 지켜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언젠가 더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